안녕하세요. 커피시인 윤보영입니다. 윤보영 감성시학교 전국민 시인 만들기 프로젝트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시 쓰기 교실 교육 프로그램 진행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보영 시인이 진행하는 인터넷을 통한 줌 수업을 통한 감성시 수업은 이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시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분을 위해서 인터넷 즉 줌을 통해서 시쓰기 강의를 하고 그 강의된 내용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탑재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윤보영 시인이 10여 년 동안 감성시 쓰기 첨삭 지도를 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노하우를 그대로 시를 배우는 분들에게 전수해서 감성시집 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50여 명의 감성 시인들이 직접 개인 시집을 발간했고 현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지난 1년간 15분께서 개인 시집을 발간했고 또 3권의 동인 시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수업 일정은 일단 지금 이곳은 이 감성시인학교 감성시쓰기 교실 2반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면은 1월 10일 금요일이 아니라 요거는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수업을 개강을 합니다. 즉 1강은 우리가 요 부분은 1월 10일 오늘 수업 안내 영상을 말씀을 드리고 1강 시작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5회 격주 1회씩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정에 따라 명절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특강 지방에 특강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협의하고 공지하고 순년될 수 있으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5회를 기준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수업 강의료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업 방법은 첨삭지도 중심으로 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윤보영 감성시쓰기 공식을 이 첨삭에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이 시쓰기 제시어를 사전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5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이 제시어를 드리는데 제시어는 더 많이 드리게 됩니다. 일단 우리 이 2반의 경우는 5편의 시를 우리가 메모를 보내는데 드릴 때는 제시어는 10개 정도의 제시어를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매주 수요일날 강의 첨삭지도 중심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전주 수요일까지는 이 자료를 보내주어야지 충분한 첨삭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또한 개별 진단을 해서 필요시에 상담을 해서 본인의 방향 그리고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점 또 어떻게 쓰면 될 건가 이 나갈 점 그리고 특화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특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윤보영 시인이 커피 시인이 되었던 경찰 시인 또 칭찬 시인 또 수국 시인 이와 같은 부분을 특화시켜서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데 큰 이 장점이 되는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반별 수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석이 실석 가제에 따라서 1인 5편 메모를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뒤쪽에서 이 실석 가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미 미리 이 메모를 했던 분들은 이 부분을 메모 한도로 보내주시고, 또 이 수업 안내에 대한 부분은 다음 수업에 반영해서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5편을 보내주시면은 그 중에 5편 중에 3편은 첨삭 설명을 드리고 2편은 첨삭 원안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이번부터는 좀 더 수업 내용을 알차게 진행하기 위해서 12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을 확정했고, 그 인원을 대상으로 좀 더 알찬 설명을 해서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즉 시의 힘, 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까지 일주일 전에 주시면 고맙겠고, 제출된 메모에 대한 첨삭을 해서 이것을 첨삭을 하게 되는데, 기일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간이 이제 이게 기간이 지날 경우에 다음 수업에 첨삭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정 진행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순년이 되고, 또 토요일 이야기 또 휴에서 현장 학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전에 공지를 하고, 또 현장 수업에 참석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가능하면 영상 녹화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좋은 시를 쓰려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시는 길어야 한다. 아닙니다. 짧아도 얼마든지 독자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길다는 것은, 길게 쓰는 것은 그만큼 시에 구구절절 사연을 넣고 뭔가 이렇게 넣게 되는데, 자칫 시를 처음 쓰는 분들이 길게 쓰다 보면은 이거는 자기의 경험담 같은 것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놓게 되는데, 독자들은 정말 바쁜 시간에 시를 읽는 독자들은 긴 시로 감동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성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신춘문예라든지 그리고 정통시에서는 길게도 시를 써서 독자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는 어려워야 된다. 아닙니다. 이 감성시에서는, 일반 시는 그렇지만 쉬워야지 독자들이 쉽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 시를 배울 때는 1998년도에는 모더니즘 시라고 어려운 시가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시를 배울 때는 모더니즘 시를 가르치는 분께 시를 배웠고, 나중에 그냥 저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정시 중심의 짧은 감성시를 주로 많이 써서 대중시라고 그러죠. 독자들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시는 상상이 많아야 좋은 시가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가 혼자만의 상상으로 독자들을 그 상상으로 강요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독자들이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그걸 쉽게 또 감성적으로 설명할 때 독자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면은 용두암이라고 있습니다. 용두암은 용의 머리처럼 생기는데, 이것을 가지고 코끼리 바위라고 얘기를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코끼리가 아니라 독수리 바위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이게 용의 머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인은 이것을 독수리 바위라고 하면은 아무리 봐도 독수리처럼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이제 하다 보면은 전혀 뜻밖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감성시에서는 가능하면은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어디에 생각을 넣어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상상은 이해되는 방법으로 범위 내에서 상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는 시인만 쓴다. 예, 과거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전국민 시인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이 진행하는 것도 전국민 시인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SNS죠. 이 휴대전화, 핸드폰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글을 보고 또 만나고 또 전달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쓰는 시인뿐만 아니라 읽는 시인도 탄생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만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도 글을 써서 댓글을 달거나 그리고 또 이 게시판에 올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시를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는 자기 이야기를 적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자기 이야기만 적다 보면은 이 읽는 독자가 그 사람의 하소연이라든지, 즉 자기 이야기에는 하소연이라든지 아픈 내용, 그리고 또 배신당한 내용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힘든 내용, 이런 것들을 또 부모님에 대한 얘기, 또 뭐 친구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열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한가한 독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독자들은 시간을 들인 만큼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감동이 없으면은 한 몇 편 앞에 읽다가 딱 시집을 덮게 됩니다. 즉 시는 자기 이야기를 적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주인공이 되도록 시를 적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 마무리하는 부분을 수업에서 많이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좋은 시를 쓰려면은 일상에서 시상을 잡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따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캐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따는 건 뭐예요? 별이고, 땅에서 캐는 거는 보석인데, 이것도 땅에서 하늘에서 딴 별도 가슴에 달아야지 빛이 나고, 땅에서 캔 보석도 다듬어서 진열장에 전시했다가 다시 이것을 이 누군가가 사서 선물을 줄 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상은 이 별도 아니고 보석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사물을 가지고 묘사해서 스케치, 시상을 스케치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다가 생각 한 줄 넣어가지고 이게 감동을 주도록 하면 됩니다. 즉 비중으로 보면은 묘사가 90%, 생각이 10% 정도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또 시를 쓰면서 감성시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을 정도의 감동받은 장면을 아름다운 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감성시라 하는데,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계단 밑에 여기에 바위 사이에 뭐가 있죠? 민들레 꽃, 들꽃 한 송이 야생화가 피어 있다면은 요걸 보고 카메라를 꺼낼 때 여기에서 강인한 힘을 이렇게 느끼는데, 그 힘 자체가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잘 견디고 살아가는 내가 저 꽃으로 비유된다든지 이럴 때 이 꽃을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즉 예쁜 꽃이 많은 곳에서는 이 예쁜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드러나지 않고 배경이 되지만, 한 송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것은 한 송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를 사진 찍을 정도의 이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 내가 왜 사진을 찍고 사진 찍고 난 뒤에도 감동, 그렇다, 나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어 가지고 그 내 생각을 여기다 마지막에 이제 넣게 되면 한 줄 넣는데, 이게 감성시를 만드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 운영 방향은 여러분들도 감성시를 쓸 수 있게 지도를 해 드리고요, 짧은 감성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중시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게 유도를 시켜드리는데, 짧은 감성시 중심으로, 즉 여러분들의 메모는 A4용지로 가득 적어왔지만 저는 그 중에 한 단락을 떼어서 이것으로 이렇게 감성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즉 대중시, 독자들이 좋아하는 시, 읽어주는 시, 이런 시를 중심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동인 시집 발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 시집 발간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보통 이 원하는 대로 잘만 따라온다면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대부분 개인 시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개인 시집은 한 권에 보통 120편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5회에 몇 편이죠? 우리가 1회에 5편씩 들어가면은 5회니까 25편. 이렇게 25편. 5번의 수업만 하게 되면은, 125편의 시가 만들어져서 이게 한 권의 시가, 시집이 될 수 있는 분량의 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그래피 작가들과 연계해서 시를 많이 알리게 되고, 또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해 드립니다. 2024년 지난해 시집을 발간함과 동시에 조기에 절찬에 매진이 된 시집도 있고, 또 베스트셀러로 시집이 탄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시된 시제를 참고해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매주 이 목요일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 수업이니까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일과 시간 외에 첨삭 기도가, 요거는 지난번에까지 있었던 것으로 이제는 좀 더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됐기 때문에 좀 더 알찬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첨삭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시간을 수요일까지 전 수업 시간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약 수업이 됐으면은 오늘까지라도 이게 수업 끝나고라도 이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요. 매주 지정된 요일까지 메모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카톡으로 보내는데, 우리 근영조 우리 편집 강사분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요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윤보영 시인의 시 번호로 보내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시간 될 때 얼른 빨리빨리 이제 첨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는 아래 한글로 적으면 편리한데, 제목 옆에는 커피 윤보영 이런 것처럼 제목 옆에 이 슬러시를 긋고 작가 이름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다시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보통 크기 20으로 해가지고 행이 아니라 종으로 이렇게 써서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글씨가 크게 해서 강의할 때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출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간혹 메모한 것을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경우는 이것을 다시 또 아래 한글로 일일이 다 워딩을 치려면은 한두 분도 아니고 한두 편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래 한글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안되면은 카톡으로라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삭지도 할 때 요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거하라. 그 다음에 요거는 칸을 띄워라. 요거는 줄을 바꾸어라. 요런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글을 쓰고 요렇게 되는 경우는 요거는 참고를 할 수 있다. 1, 2가 가지고 1과 2처럼 하면은 1로도 쓸 수 있고 2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입니다 하고 요게 점을 이렇게 이제 마침표를 찍는데, 저는 마침표를 가능하면은 문단 마지막에 이렇게 시 마지막에 한번 찍는 걸로 가고요.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것을 말주름표로 이렇게 가는데, 밑에다가 흰표로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로 찍는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말주름표는 하나, 둘, 세 개로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하거나 둘을 써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에는 문장 부분은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하고요. 요런 부분만 잘 알아주시면은 이걸 가지고 설명을 제가 드릴 때, 요거는 제어하십시오. 그래,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경우는 요 사각형 안에 있는 요 전체를 드러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첨삭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윤분식 이 가정별 수업 운영 방법은 이렇게
이제 제1교시는 제1강의 시특이 오늘 이제 이렇게 이걸 보시고 설명을 이게 별도 없이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읽어보시면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9교시, 10교시 이렇게 10공식을 가지고 전체를 다 여러분들에게 이 수업을 진행할 거면서 또 이렇게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되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는 걸 이게 10개 중에 10개 제시 1교시 제시어입니다 하고 10개를 주는데 그 중에 5개 정도만 하면 되고 또 이미 시가 있다면은 5개 중에 2개만 쓸 수도 있고 다만 이렇게 제시해 준 이유는 시집을 냈을 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시를 쓰기 때문에 작가들은 그렇게 쓰더라도 이제 독자들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대해서 시상을 줬더니 이 20분이 냉장고 각각 다른 냉장고를 시로 썼기 때문에 이게 시가 새로운 시가 냉장고에 대한 시가 20편이 탄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시어를 제시드리면 그 선택된 시어를 가지고 자기만의 일상을 시 속에 담아서 시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즉 냉장고를 가지고 하면 지금 냉장고를 어디 이제 있는 걸 봤는지 뭐 냉장고 역할이 뭔가 내 가슴에 냉장고가 있다면 무엇을 보관할 건가 냉장고 나라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메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는 일상에서 시상을 쓰는데 이와 같이 냉장고를 뭐 시계, 뭐 벽시계, 그 다음에 뭐 선풍기, 뭐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냉장고를. 예를 들면 냉장고가 이런 냉장고도 있으면 냉장고인데 이거는 이제 글을 배우신 분들이 쓴 글 중에 이 부분은 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실 냉장고는 김치, 고기, 채소, 과일, 음식을 신선하게 담고 내 그리움은 그대 모습, 미소, 추억, 그대 생각을 따뜻하게 담고 신선하다, 따뜻하다. 요게 이 비교 기법을 들여서 냉장고라는 시 한 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냉장고는 이렇습니다. 사랑 한 송이 싱싱하게 꽃을 피울 수 있게 나는 가슴에 냉장고를 놓았습니다. 여기 싱싱하다는 걸 가지고 냉장고를 살려냈기 때문에 이런 냉장고에 가는 글도 저분이 계셨습니다. 또 이런 냉장고도 있습니다. 오래된 엄마 냉장고 그만 고장이 났어요. 서비스를 신청했더니 기사님이 오신다네요. 걱정해서 그런지 엄마 얼굴이 밝지 못하네요. 젊었을 때처럼 엄마를 예쁘게 되돌려 달라고 서비스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를 하면 될까요? 다른 건 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요게 엄마 얼굴이 어두우니까 예쁜 그때 모습으로 되돌려 달라고 서비스를 연락할 수는 없느냐 이런 아쉬움, 안타까움,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또 이런 냉장고 다 각각 이런 냉장고 다 각각 다른 냉장고들이 한 편 한 편 시 속에 담길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 시어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고 하지만 꼭 그 제시된 시어에 국한돼서 한정되어서 얼마의 시를 쓰라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상 잡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시어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이게 감성시특이 제출 1교시에 이걸 하나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미 작성한 분은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2개 하면 되는구나 그죠? 예를 들어서 요 글을 읽고 예시를 보고 이 공식 이용해서 2개를 한번 적어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이렇게 다음에 이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실제 글을 보면서 이 설명을 이렇게 들 수 있고 요 틀에다가 넣는 법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실제적으로 쓰는 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메모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걸 가지고 직접 이렇게 쓰신 분들의 시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흉내를 내도 되고요. 제 글을 흉내 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은, 모방을 하게 되는데요. 모방은, 이 창작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방을 하더라도 저작권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게 자기가 시켜서 글을 써야 됩니다.
또 이거 자기 것만으로 만드는 가정도 비 하나만 해도 아침에 내리는 비, 저녁에 내리는 비, 뭐 혼자 맞는 비, 둘이 맞는 비, 이런 비가 9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각각 다 똑같은 시가 아니라 다른 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소재의 다양성, 그리고 읽을 맛의 그 풍부함,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제시된 언어가, 시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적으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건 뭐 실제적으로 이제 원래는 수업하기 전에 이런 오프닝 강의를 하려고 했던 자료인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걸 보면서 참고해서 수업 시간에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모된 글을 우리 이제 운영 이 강사에게 이메일로 또 혹은 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그걸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만나서 첨삭 지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